자, 지금부터 함다울 교정학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019년판입니다. 함다울 교정학 완벽정의 기본서고요. 기출총정리를 함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본서를 펴볼 텐데, 기본서는 처음부터 진도를 나가지 않고 16페이지를 펴보세요. 그러면 교정 역사론이 나옵니다. 자, 이쪽이 쉽기 때문에 이쪽부터 먼저 진도를 나가고요. 교정학 강의가 모두 끝난 후, 자, 맨 앞 페이지, 2페이지부터는 맨 마지막 시간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OT, 이 공부 방법론이죠. 이 공부 방법론을 좀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edupd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서, 맨 첫 번째 강의, OT를 진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참고하시고 그러고 나서 기본서 강의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1절 세계의 교정 역사입니다. 자, 먼저 이 부분 파트 공부를 할 때는 일단 시대 순서를 알아두시고요. 시대 순서에 맞게끔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교정 발전의 5단계인데, 자, 일단 검은펜 들어보시면 복에서 복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위화 단계, 위자 동그라미 치시고, 자, 밑에 교육적 단계에서 교자 동그라미 치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과학적 단계에서 과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에서 사자 동그라미 치시고, 이렇게 발전되었다. 이것 자체가 한 문제짜리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자, 문제집을 펴볼까요? 자, 문제집 17페이지를 펴보시게 되면, 자, 문제 1번 문제입니다. 역사적 발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2010년도 국가 7급 문제인데, 자, 나오죠, 그쵸? 정답은 3번입니다. 복, 위, 교과사 단계다. 됐죠? 자, 이런 것은 이렇게 나오더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문제는 가치가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문제집은요, 풀었다는 것이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면 그 문제는 이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삭제하시면서 문제집의 양을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냈죠. 2007년도 국가직 9급 특채 문제인데, 자, 2번 문제 보세요. 복, 위, 교과사 단계로 발전하였다. 맞죠? 이것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기본서 갑니다. 자, 복수적 단계에서는, 자, 빨간 펜 들어보시면, 동해보복사상. 이것이 뭐냐 하면, 눈에는 이에는 이로 보복한다는 사상인데, 탄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때는 공형벌이 아니고요. 사사로운 형벌이다. 사형벌, 사자 동그라미 치시고 위주였다는 겁니다. 자, 이 제도는 군주 권력이 강화되고 중앙집권체제가 등장하면서부터 점차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맨 위에 피해자 측 관한 밑줄과 어떨까요? 됐습니다. 자, 밑에 위화 단계입니다. 자, 17세기까지 위화 단계였는데 그때는 국가 밑줄 그시고 국가가 형벌을 관장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 하는가 하면 파란 펜 들이시고 공자 동그라미 공형벌이다 하는 거예요. 공형벌. 자, 파란색입니다. 공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준엄하고 잔인한 공개 처벌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존재하는 법률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카롤리아 형법전 밑줄 그시고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준엄하고 잔인한 공개적 처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일반인입니다. 두려움과 위협을 주었다. 이것을 뭐라 하는가 하면 일반 예방주의 밑줄 그시고. 그래서 교육적 목적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죠. 북한 같은 나라가 그렇죠. 북한 같은 나라는 자본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뭐 미국 그다음에 미국 그 영화들 있잖아요. 한국 영화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중국 북경으로 뭐 탈주하다가 걸리면 그 시장 장마당이라 그러나 장마당에서 공개 처형하잖아요. 공개 처형. 너네들도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이 죽여버리겠다. 잔인한 공개 처벌하죠.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걸 일반 예방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법률 밑줄 그시고 위에다가 X. 법률에 의한 구금시설은 없었어요. 그래서 격리 차원에서 지하 동굴이나 성벽 비위생적이고 행형제도 또한 낙후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밑에
교육적 단계입니다. 자, 18세기 때부터 등장했는데 그때는 이 박애적 관용형으로 죄형 전단주의가 아니라 죄형 법정주의로 그 다음 민주주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인권이 중시되었다는 거고 생명형 신체형에서 자유형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이 자유형 중심이 바로 징역, 금고, 가두는 거죠. 자유를 박탈하는 형 위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응보적 위화적 단계에서 교정적, 개선적, 교화적 목적으로 바뀌었다. 됐죠? 그래서 교화 개선에 중점을 두었고 암스테르담 노역장, 펜실바니아 제도 등도 이때 이 영향을 받아서 등장하게 된 겁니다. 됐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죄형 전단주의가 아니라 죄형 법정주의가 원칙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적 형벌 단계에서 벗어나서 범죄와 형벌은 오직 법률에 따라서 정해야만 한다. 이것이 죄형 법정주의인데 이 죄형 법정주의가 원칙화된 것이 교육적 단계부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제 자연과학, 사회과학이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실증적인, 실제로 증명된 것만 논의가 됐다는 것이죠. 이 과학적 단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자연과학, 사회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범죄의 원인, 범죄가 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범죄인의 특성을 실증적, 과학적으로 연구하게 된 때가 이 산업혁명이 실시가 된 그 19세기부터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 범죄인, 개개인들마다 이 실증적으로 연구하게 됐기 때문에 특별예방주의, 특별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이 범죄인의 제4회에 관심을 가진 때가 바로 이 과학적 단계부터입니다. 그래서 개별적 처우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를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춘 때가 바로 이때다. 됐죠? 자, 그 외에도 형벌의 개별화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행형의 개별화가 추진의 시기가 바로 이때다까지. 그 다음 1900년대로 오게 됩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치료 모델 나중에 나옵니다. 재통합 이런 것도 나중에 나오고요. 자, 사회 내 처우, 사회 내 밑을 보시고 처우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부터 이 보호관찰, 가석방, 중간처우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뒤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원의 처우가 인기를 얻게 된 때가 바로 사회적 권리보장 단계이다 라고 하는 걸 받으시고, 그래서 또 이 마지막에 보장된 권리들 있죠. 헌법사에 보장된 권리들, 이 수용자에게 폭넓게 인정된 때도 바로 이때부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봅니다. 자, 문제 봐보시게 되면 개인적 형벌에 입각한 속죄형 제도를 내용으로 하였다 하는 것은 위화 단계가 아니라 방금 배웠듯이 이 복수 단계죠. 복수 단계. 됐죠? 이 속죄형 제도 제가 설명 안 했나요? 자,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네요. 개인적인 형벌이고 그 다음에 속죄형 제도라고 한 것인데, 이 속죄형 제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곡식, 화폐, 노무 제공으로 이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이 속죄형 제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속죄형 제도는 이 복수 단계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느 하나에만 특정된 것이 아니라 최초로 시행된 때가 바로 이 복수 단계부터 이것이 시행되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인적인 형벌에 입각한 제도는 위화 단계가 아니라 이 복수 단계였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는 내용 설명이 됐죠. 그때 대표적인 형법전이 하나 있는데, 법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카롤리나 형법전이 아니죠. 그렇죠? 이 카롤리나 형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해설 나와 있듯이 위화적 단계에서 등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문제. 탄리오 법칙 나왔죠? 동일보복 사상이라고 한다. 됐고, 마지막으로 배웠던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에서는
이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도 지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규정 역사 파트네요. 그치? 중세시대 형벌은 응보 및 범죄 예방이 목적이었다. 맞고, 2번도 뒤에 나올 겁니다. 뒤에 나오고요. 3번을 보시게 되면 17세기에는 이 법률에 의한 구금시설이 없었다라고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틀렸네요. 그럼 4번 참고하시고 5번 참고하시고 4번은 몰라도 돼요. 4번은 들러리 지문입니다. 이 5급 승진 문제이기 때문에 간혹 우리가 기본서에서 다루지 못한 지문들도 간혹 들러리로 등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본에 있는 것만 충실하셔도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죠. 자, 4번은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다시 기본서를 옵니다. 자, 2번 교정 관련 국제회의 파트네요. 출제가 거의 안 돼요. 출제가 거의 되지를 않는다. 물론 문제집이 있긴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출제가 거의 안 됩니다.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롱브로저, 뭐 리스트, 뭐 이런 거 간혹 밑줄만 거두시고 자세한 것은 형사정책 시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가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UN 범죄방지 및 범죄처우회의로 개정되었다까지. 그 다음 UN 범죄방지 및 범죄처우회의에서 이 처우 최저 기준규칙이라고 뒤에 나올 겁니다. 그것을 결의하게 되었고 여기는 권고사항이지 구속력이 없다는 것 좀 알아두시고 8차에서는 미결 구금자만을 다뤘다는 것까지도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시험은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시험은 이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밑에 3번이 나오죠. 3번. 3번은 이 법령집 시간에 강의를 해드립니다. 기본 강의 때 강의 안 합니다. 자,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 처저 기준규칙 이것은 법령 강의 때 한다 그랬습니다. 자, 기본서는 됐고 자, 문제 좀 봐보세요. 자, 2007년도 문제입니다. 10년 전 문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답만 체크하시고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를 계승한 회의는 국제규정학회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듯이 밑줄 쫙 그세요. UN 범죄방지 및 범죄처우회의였다. 이런 것만 아시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말씀드렸듯이 미결은 8차다 이렇게 됐고 리스트 나중에 나옵니다. 형사정책 시간에. 자, 다음 페이지. 자, 5번 문제네요. 잘못 기술하고 있는 것을 골라라. 자, 이 최저 기준 규칙은 의무화되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됐죠. 그 다음 문제인데요. 자, 그 다음 제가 이걸 왜 실어 놓았는가 하면 이 UN 피구금자 최저 기준 규칙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제목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면 개정. 개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령 강의 때 자세히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개정됐다 했죠. 참고만 하라. 참고만. 문제가 어떻게 출제된다는 것만 알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 세세한 것들이 조금씩 바뀌었단 말입니다. 됐죠? 출제되는 거 한번 보세요. 13년도 문제, 그 다음에 12년도 국가 7급 문제, 2007년도 7급 문제, 그 다음에 9급 문제, 그렇죠? 특채 문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승진도 나오고요. 6급 승진도 나오고요. 8급 승진도 나오네요.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출제가 된다. 출제가 되는 법조문이네요. 이렇게 알으시고 그 다음에 법령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법령집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 법령집 이 파트는 지금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개정판이 출간됩니다. 개정판이 출간되면 즉시 강의를 올릴 겁니다. 아시겠죠? 왜 12월 말에 출간을 하냐면 요때 국회에서
개정 법률을 많이 통과시켜요. 매년마다. 그래서 지금 내는 것은 좀 시기상조일 것 같고 지금 벌써 개정된 건 다 제가 법령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만 개정된 사항이 올라오게 되면 바로 빨리 개정된 것을 반영해서 출간할 테니까 그때 출간하자마자 법령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령 강의는 전체를 다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기본서에서 하지 않았던 거, 제외되었던 파트, 요것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와 중복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기본서에서 빠진 부분만 강의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우리나라 파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고대 시대, 삼국시대 거의 나오지 않고요. 뒤에 보시면 그 조선시대 그쪽이 출제가 아주 잘 돼요. 자, 먼저 고대 시대입니다. 국사책에서 중복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볼게요. 고조선 부여 4만인데 이 삼국시대의 이 경우에는 삼국시대 이전이죠. 그때는 응보형주의였고 복수주의였고 속죄형 제도가 존재했다. 됐죠? 그 다음 삼국시대네요. 삼국시대. 국사책에 나옵니다. 절도죄는 12배. 우마도살죄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백제에는 사형할 때 복심제입니다. 복심제. 당시는 2심이죠. 2심. 3심이 아니고요. 2심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당시 때의 특징은 역시 마찬가지로 응보형주의, 복수주의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빨간 펜 들이시고 감옥 명칭이 영어, 뇌옥, 형옥, 수옥 이렇게 불렸다. 이렇게까지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 3번만 체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려시대. 고려시대. 자, 중요한 것은 이 형벌의 종류죠. 형벌의 종류인데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어요. 검은색 뜰까? 태 동그라미, 장 동그라미, 도 동그라미, 유 동그라미, 사 동그라미. 이 5종인데 이 고려시대에 이 5종이 근간이 되었는데 이 5가지가 조선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사형 일대는 삼복제입니다. 삼심제죠, 삼심제. 삼심제였고 왕의 재가를 얻어야지만 집행이 가능했다. 자, 부가형 받으시고요. 자, 구금시설입니다. 전옥소 밑줄 그시고 이 전자가 맡을전자입니다. 맡을전자, 전담부서, 옥을 전담하는 부서다 이런 말이죠. 자, 최초의 독립행정기관이었다 되어 있고 삼국시대에는 옥, 뇌옥, 영으로 불렸죠. 그것을 전옥소라고 하는 전담기구로 명칭 하나로 정비되었다. 이 기구는 개경에만 설치되었다. 됐죠? 그 다음 가옥입니다. 가옥. 이 가짜가 임시가짜. 그래서 임시구금시설을 가옥이라고 불렀다. 뭐 이 광종 때 있었던 건 필요 없어요. 임시구금시설이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 시자가 지방시자죠. 지방시자. 지방관하에서 운영되는 부설 과목이다. 이것을 시옥이라 불렀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시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속준제도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상을 당했을 때, 인부일 때 일시석방제도가 있었다. 오늘날의 규유제도와 유사하다. 이것이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 이 보방제도로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조선시대죠. 조선시대는 별표를 박아두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밑에 역시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태, 장, 도, 유, 사, 5종이 근간이다. 그 다음 이 자유형에 해당하는 도형, 유형이 확대 실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성문법규로 상세히 규정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성문법규가 바로 형의 집행방법이라든지 형구 규격, 사용방법이 이 법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아직까지는 행정과 사법이 분리되지 않죠. 이 분리된 때가 언제입니까? 가보개혁 때죠. 가보개혁. 가보개혁 때 분리가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분리가 되지 않았죠.
자, 남형을 방지하고자 이 직수아문이라는 제도를 두었다. 자, 형벌관장기구입니다. 첫 번째 중앙에는 형조가 있는데 형조에 사사를 뒀습니다. 사사. 그 이제 상복사, 고율사, 장금사, 장애사인데요. 한자를 알면 아주 쉽습니다. 한자를 알면. 이 장이 맡을 장자거든. 맡을 장자. 그 다음에 금한다. 금한다. 그치? 금, 감옥, 범죄수사 담당기구를 장금사. 장금사.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도소와 경찰? 그쪽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죠. 그쵸? 그 다음 이 고율사, 이 율이 법률할 때 율자잖아요. 법령을 담당하는 기구가 고율사. 그 다음 이 장애할 때 예자가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 포로와 노예를 맡은 기구가 장애사. 그 다음에 이 복자가 또는 상복사, 상이사 이렇게도 하는데 이게 다시 복자거든. 다시 복자. 그래서 다시 재판한다. 중재에 대해서 거듭 재판하는 거. 2심, 3심. 이 2심, 3심을 담당한 기구가 상복사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전옥서죠. 전옥서. 이 옥. 구금할 때, 그쵸? 옥 전담 기구는 죄수를 맡는 기구가 전옥서. 그쵸? 고려시대도 있었죠? 나머지는 국사책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을 가보죠. 지방에는 이 관찰사가 있고 수령이 있었는데, 관찰사는 오늘날로 도지사. 오늘날 도지사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수령은 오늘날의 시장이죠. 시장. 됐나요? 그래서 이 도지사인 관찰사는 유형 이하만 맞고, 그 다음에 수령은 장형 이하만 맞는다 하는 건데, 이 부분 설명합니다. 자, 태장 도유사가 있었다 그랬죠? 자,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가장 가벼운 형벌이 밑에 태형입니다. 태형. 그 다음에 올라가면 장형. 올라가면 도형. 그 위에 유형. 그 위에 사형. 됐나요? 됐죠? 자, 방금 보았듯이 태형은 뭐라 그랬어요, 밑에? 태형은 아니, 장형이네, 장형. 요 태형하고 장형. 요 두 개는 누가 맞는다? 시장이죠, 시장. 그러니까 수령이 할 수 있는 것이 장형하고 태형. 그 다음 요 도형부터가 도형이 여기죠, 여기. 도형부터 요 세 개는 관찰사가 담당했다. 됐나요? 그러니까 마을 사또는 장형, 태형밖에 하지 않고 도지사급 가야지 도형까지 간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태형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가장 가벼운 형벌이다. 그래서 10대부터 50대까지를 팹니다. 패는데요. 그 속전제도가 옛날부터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70세 이상의 고령자, 그 다음에 임산부, 15세 미만자, 폐질환자 등은 태형을 맞지 않고 뭐 곡물 등이 있으면 곡물 내고 나가라 이런 말입니다. 곡물 없으면 맞아야지, 그치? 이런 70세는 오늘날로 치면 100세에 넘을걸요? 그 당시에는 뭐 기껏해야 40살, 50살밖에 못 살았잖아요. 지금이야 뭐 100세 시대지만. 그러니까 거의 70세는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한 방 맞으면 죽으니까 곡물 내고 속전을 내고 대신 면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제도가 이제 그 다음에 빨간색이죠. 1920년입니다. 그때 완전 폐지되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밑에 장형입니다. 태형보다 약간 중한 형벌인데 60대부터 100대를 폐죠. 그리고 나서 밑에 여기 나오지? 여기 유형을 보냅니다. 유형이 유배 보내는 겁니다. 유배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극에서 보게 되면 뭐 정승들이 뭐 모반질 하다가 이 곤장 맞고 저 먼 섬지방으로 유배 보내잖아요. 그치? 그럼 이 장형을 꼭 맞습니다. 꼭 맞고 거의 엉덩이에 막 터지죠. 앉지도 못해요. 피가 줄줄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제 소 달구지 타고 먼 몇백 리, 몇천 리 되는 먼 유배지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형 맞고 유배 보내고 도용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도용도 그러니까 장형 맞고 도용을 가거나 장형을 맞고 유형을 가는 거예요. 이것은 고을사또의 남영의 폐해가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됐죠? 이 제도는 자, 언제 폐지되었는가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너무 신체에 가혹한 것이기 때문에 1895년도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되었다는 것을 꼭 좀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태형이 좀 오래가네요. 그치? 30년 더 오래가네요. 그러니까 장형이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태형이 없어지죠. 다음 페이지 도형입니다. 이 도형은 오늘날의 이제 자유형인데 유기징역. 그래서 단기 1년부터 장기 3년까지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1년짜리, 3년짜리. 몇 종류다? 5종류다. 5종류. 그래서 어떻게 5종류가 됩니까? 1년 있고 1년 6개월 있고 2년 있고 2년 6개월 있고 그 다음에 3년 있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이 장형이 병과되었다. 그러니까 장형 맞고 이 감옥 가는 거예요. 장형 맞고 감옥 가는 거예요. 자, 도형 대신 깜빵 가지 않는 대신 그치? 수군 알지? 그 이순신 장군 그 영화 나오잖아요. 드라마 그치? 거기에 그 수군들 있죠? 그 수군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도형 감옥 안 가고 수군 사는 사람들. 변방에서 군복무하는 이 충군제도. 충군 밑줄 그시고 충군제도가 있었다. 이 충군제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대체형벌이었다. 받으시고. 자, 그 밑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유형이죠. 유형. 이 유자가 흐를 유자. 그러니까 유배 벌리는 거 유형제도. 자, 올라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장형이 병과되죠. 무기금고다. 무기금고. 자, 개호와 처우의 책임은 지방 수령에게 있다. 이거 기출됐어요. 올해 기출됐어요. 수령에게 있다. 그리고 왕명에 의해서만 석방될 수가 있었고, 생필품은 이 관급이죠. 관급. 관에서 공급했습니다. 뭐 바닷가 가서 지들이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이 유형의 일종으로는 천사, 부처, 안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이 신분에 따른 구분이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천사. 이 천자가 옮길 천자, 이사할 사자입니다. 옮겨서 이사한다. 그치?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상민 동그라미. 일반 상민이다. 그 다음에 밑에 부처는 관원 동그라미, 유생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안치는 이 안자가 편안할 안자잖아. 편안할 안자.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왕족이다. 고위자, 현직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이 유형에 나누게 됩니다. 꼭 좀 알아두세요. 자, 먼저 요 천사를 봅니다. 일반 상민을 대상으로 죄인을 천리 밖으로 강제 이주했다. 그치? 초기에 북방 개척을 위한 이민 정책으로 시행되기도 하였다. 사군 육진인가? 김종서 장군인가? 사군 육진.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라면 이쪽 위에 있는 그 만주 벌판 있잖아요. 그쵸? 그치? 이쪽에 개척을 했는데 여기 사람이 안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살아야지 이게 우리나라 땅이 실제로 우리나라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 사람이 없는 지역에 밑에 있는 죄인들을 강제로 이주케 하여 여기서 살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춥나? 북한 위쪽인데. 그쵸? 뭐 당시에는 뭐 패딩 있나 뭐 파카가 있나? 눈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자, 혜택 있어요. 자, 양인 신분을 그대로 유지케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양민과 동등한 생활을 하도록 하였다는 거고,
자, 그 중에서 요 전가사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가사변. 이 전자가 모두 전자지. 그래서 가족 쌍글이다. 쌍글이다. 이주시키는 형벌이기 때문에 가장 가혹하였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 부처봅니다. 자, 부처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 중도부처, 중간 지역에 붙인다. 중간 지역에 붙인다. 그래서 일정 거주 지역을 지정하여 그곳에서만 거주하도록 하였다고 하는 것인데, 자, 이게 무슨 거냐면요.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잖아요. 그쵸? 근데 서울에 있는 한양에 있는 뭐 벼슬자리가, 그치? 여기서 근무지가 뭐 한양이었다. 한양이 근무지였다. 여기서 뇌물 먹었습니다. 뇌물. 근데 이 사람 원래 고향이 안동이야. 안동 출신이야. 고향이. 근무지가 어디라고요? 한양이라고요. 근데 근무지가 한양인데 여기서 뇌물을 먹었다니까요. 뇌물 먹게 되면 이 사람을 이제 유배 보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고향 뺍니다. 탈락. 고향 왜 보내? 고향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는데, 그치? 근무지 너 탈락. 그래서 제3의 지역이에요. 제3의 지역. 제3의 지역이라고 하는 뭐 전라도 섬지방이죠. 제3의 지역으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유배를 보낸다. 그게 바로 부처. 그러니까 관원이나 유생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안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왕족이나 고위현직자를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행동의 자유를 가장 많이 받았는데 요 안치가 세 개로 또 나눠져요. 본향 안치. 본향. 이 고향할 때 향자야. 그래서 그 고향에 안치시켰다. 가장 가볍죠. 이건 운전 베푸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위리 안치. 이 위리라는 것이 한자를 알면 좀 편한데 둘레위 플러스 이 울타리리야. 울타리 할 때 일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옥이 있잖아요. 그렇지? 가옥이 있으면 이 가옥 쭉 둘러서 뭘 쳐요? 울타리를 쳐요. 이렇게 울타리를 쳐요. 가시나무 울타리를 쳐요. 못 나가게. 외출을 통제했다, 이거. 이 가시나무가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 그쵸? 이렇게. 집 밖을 못 나오게 하는 거. 이것이 위리안치. 그 다음이 절도안치가 있다, 절도. 이 끈을 절자. 한자가 참 편하다니까. 끈을 절. 그치? 그니까, 육지. 여기 육지잖아요. 한반도가 육지잖아요. 여기 섬 있죠, 섬. 그래서 이 길을 끊어버리는 거지, 길을 끊어버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다리가 있어,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배 타고 한참을 가는 거지. 그럼 매도 뭐 여객선이요? 여객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다가 배 타서 죽어요. 물에 빠져 죽는다니까. 외딴 섬에 격리시키는 거. 그치? 전라도 남도 가면 섬이 몇천 개 있잖아요, 그쵸? 그 몇천 개에 있는 섬에 보내는 거지. 정약전이라는 사람은 거기 가서 자산어보라는 책을 썼잖아, 그치?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히 가혹했다, 이런 말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기본형 나오네, 기본형. 사형제도가 있죠. 그래서 왕의 재결이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삼복제 있었고, 이건 고려시대부터 있었네요. 그렇죠? 고려시대부터 삼복제였다. 백제는 복심제도. 이렇게. 담당 기구가 상의사에서 맡았다. 그리고 이 사형수 같은 경우에는 이 남관을 뒀어. 남관. 이 사형수가 있는 시설입니다. 당시에는 그 형벌의 종류가 많아요. 사형의 종류가 뭐 교형, 차명, 이 목 졸라 죽이는 거 교형, 차명은 될 참자잖아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러지? 망나니가 그 큰 칼을 휘두르면서 물을 뱉으면서
그 춤을 추면서 사형수를 목을 뱉잖아요. 그쵸? 그걸 차명. 능지처참. 그치? 팔다리 찢어 죽이는 거. 황소를 끌고. 그런 것들. 부간참시. 뭐 사약 내리는 겁니다. 이출사자다. 이출사자. 사약 내리는 것도 있었고. 뭐 많이 있는데 중국보다는 뭐 덜하죠. 중국은 뭐 몇천 가지인데 아주 잔인합니다. 밑에 부가형 보죠. 이거 외에도 자자 나오네요. 자자. 한자하면 편하다니까요. 이게 글씨 할 때 한자 할 때 이 자자를 쓰잖아요. 글씨 할 때 이 자자가 찌를 자자. 그래서 얼굴에다가 막 찔러요. 뾰족한 것을 막 찔러가지고 먹물을 넣는 거지. 먹물을 새겨서 넣지. 그 드라마 추노 봤나? 추노? 그 추노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쵸? 얼굴에다가 노비 노자를 쓰잖아요. 그치? 평생 동안 노비가 되는 거지. 잿물. 그때 뭐 먹물이라는 게 별로 있나요? 먹물 대신에 뭐 그 아궁이에다가 집어넣는 그 왜 나무를 장작을 타다 보면 재가 나오잖아요. 재. 그 재에다가 물을 부으면 검어지거든요. 검어진단 말이에요. 그 잿물을 갖다가 얼굴에다 부어놓고 하면 그게 평생 안 지워져. 문신되니까 평생 안 지워져요. 얼굴에 새기는 것을 경면형이라 불렀다. 그런 거죠. 노비 몰입도 있었고 윤형이라는 것도 있네요. 신분 박탈제도. 그 다음에 관례가 되는 자격을 정지박탈하는 것을 금고라고 불렀다. 자, 이런 기출지문들은 전부 다 문제집에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집에. 그래서 문제집을 정리하시고 문제집에 있는 지문들을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막판에는요, 이 기본수만 보더라도 충분히 거의 만점 가까이 맞을 수가 있어요. 자, 기출문제 한번 가볼게요. 제5강 우리나라 교정 역사입니다. 24페이지 보세요. 2018년도 국가직 7급문제잖아요. 그치? 예, 장형은 갑오개혁 이후에 폐지가 되었다. 맞지? 그 다음에 3번, 4번은 뒤에 나와요. 61년도가 이제 형집행법 제1차 개정인데 그때 형무소라는 명칭이 교도로 바뀝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 1894년도에 마련된 징역표는 수용자 단계 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것도 있었고 뒤에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공부하신 분들이 간수 교습 과정을 처음 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미 군정기에서 선시지도가 있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이 간수라는 말은 요 깐수지, 깐수. 우리나라의 교도관을 깐수라 부르잖아요. 이 간자가 볼간자. 이 깐수란 말이 일본밖에 안 써요. 그래서 이건 일제시대 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2번.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네요. 3번이 답인데, 요게 틀렸죠. 1년부터 5년까지가 아니고 이거 3년으로 바꾸셔야 되고 3종이 아니고 5종으로 바꾸셔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이 도형 보낼 때 장형을 때리죠. 그 다음에 1번에서 속전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12법 있었고 태장 도의사였고 갑오개혁 때부터 이 자유형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기본 강의 때 했습니다. 3번 문제. 조선생물로는 태장 도의사가 있었다. 뭐 다 맞죠? 답은 4번인데 뒤에 나옵니다. 뭐가 틀렸는가 하면 요 뇌옥, 영어, 형옥, 수옥은 삼국시대에 있었다 그랬고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전옥서까지 우리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아직 안 배웠죠? 뭐가 틀렸어? 이게 틀렸잖아요. 요 감옥서라는 것이 이제 1894년도에 이제 이 명칭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 구금시설의 명칭 변경 순서는 기본 강의 때 곧 배웁니다. 자, 됐고 도형과 유형은 자유형이다 배웠고 그 다음에 미군정하에서 선시제도는 기본서에 뒤에 나옵니다. 자, 문제 4번 문제. 옳은 걸 골라라 했네요. 자, 이번에 7급 문제네요. 18년도. 출제되잖아요. 자, 유형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유배지의 직계 존속을 동반할 수 있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가사변은 온 가족이 다 이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지. 그 다음 행동의 자한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중도부처가 아닙니다. 중도부처가 아니고 뭐래요? 요 안치에 관련된 문제였죠. 그 다음
유배지에 대한 개호 책임은 형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서에서 배웠어요. 수령에게 있죠. 그리고 생필품은 관급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형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유형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데 틀렸네요. 유기가 아니고 무기죠. 틀렸네요. 다음 문제. 조선시대 문제입니다. 2016년 7급 문제. 자, 남형의 폐가 많은 것은 도형이 아니고요. 곤장 때리는 거죠. 곤장 때리는 장형. 했고, 그 다음에 속전제도라는 거 말씀드렸고, 장형은 60대부터 100대까지였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도유형 병과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안치는 편안을 안자라 했잖아요. 왕족 고위관직자가 대상자였고, 성질에 따라서 본양안치, 절도안치, 위리안치 됐죠? 그래서 항상 기본서 따로 문제집 따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보시면서 나가는 것이 더 빨라요. 뭐 문제 푸는 시즌 따로 있고 기본 강의 듣는 시즌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같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수험 기간이 단축돼요. 근데 대부분 강사들은 그런 공부 방법을 잘 모르죠.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자, 6번 봅니다. 조선시대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영 확립 시기는 미군정 시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 갑오개혁 때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밑줄 그시고 뒤에 나옵니다. 나머지 다 맞아요. 형무소로 바뀐 것이 1923년도 알아두시고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자형도 있었다. 자, 7번 문제네요. 보세요. 구금술 명칭 순서시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뇌옥, 형옥, 수옥, 전옥서, 그 다음에 감옥서, 형무서, 교도서 이런 것들. 여기는 시대 날짜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23년도, 61년도 이런 거, 94년도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답은 1번이지. 8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그치? 천사 나왔지? 일반 양민과 동등했다 말씀드렸고, 본양안치, 고양할 때 은전 베푼다 말씀드렸고, 위리안치, 가시나무 울타리를 두른다 말씀드렸고, 절도안치, 이 끈을 절자라 했는데, 끈을 절자. 관원에 대해서 관원의 유형 일정으로 일정 지역을 거주하는, 이 일정 지역이 이제 제3지역. 를 보는 것은 이 절도안치가 아니라 위리안치, 중도부처. 중간 지역에 붙인다. 할 때 그 말입니다. 답이 4번이지. 자, 문제 9번입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네요. 15년도 국가국어 문제. 유형 배웠고, 유배 보내는 거죠? 중재인 보내는 겁니다. 충군제도 말씀드렸고, 충군? 왕족이나 고위 현직고가는 충군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충군은 뭐래요? 충군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형벌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도형, 유기징역형이고요. 구금해서 뭘 하나요? 소금을 굽거나 쇠 달구지 등 노역 종사했다. 그 드라마 보면 나오죠. 자자형, 새겨 넣는 거 말씀드렸고. 자, 10번입니다. 행영 역사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007년도 국가직 구급 문제입니다. 일제시대에는 좋은 말씀은 안 돼요. 교육형주 있다는 말씀은 안 돼요. 아시겠어요? 답은 3번이에요. 고조선 8조법, 조선시대 도형 유형은 오늘날 자형과 비슷하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미군정 개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재소자 석방청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11번 문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렇죠? 감옥과 범죄수사 업무 담당한 기구는 전옥소가 아닙니다. 전옥소는 그 구금시설이라고 했어요. 이건 장금사. 출제되잖아요. 이런 거 출제되잖아요. 정리하셔야 돼요. 사형수 남간제도 배웠고, 도형, 장형 병과됐다 배웠고, 그 다음에 안치 배웠고, 답은 1번. 자, 12번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2번, 그치? 2번에 직수하면 나오네요. 뭐, 경국대전 나오고요. 삼복제, 국왕이란 말 나오죠. 그 다음에 4번에 틀렸는데,
유형은 오늘날 징역형에 해당한다. 아닌데? 이건 무기징역이라고 했는데, 무기징역. 그치? 요게 틀렸어요. 그래서 요것이 틀렸고, 무기금고로 바꾸셔야 돼요. 13번. 휼형제도. 휼형제도. 요 휼자가 한자는 좋은데, 이게 불쌍히 여길 휼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이거 불쌍히 여긴다. 그쵸? 왜 나오지? 불쌍히 여겨서 성심껏 보살핀다. 용서해주는 방향을 맞습니다. 그 다음, 휼령의 사료로서는 나오는데, 앞에서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이렇게, 태, 장, 도, 유, 사, 이렇게 되잖아요. 맨 꼭대기 있는 것이 제일 무거운 형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가명이 있었는데, 가명제도가 있는데, 가명은 한 단계밖에 못 내려와요. 그러니까, 사형에서 유형으로, 유형에서 도형으로, 도형에서 장형으로, 장형에서 태형으로, 이렇게 한 단계밖에 못 내려와요. 이해되시죠? 이걸 가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 틀렸어요. 사형은 유 맞아요. 유도 장. 이거 틀렸는데? 유형은 장형. 이거 틀렸어요. 어떻게 틀렸어요? 유형은 도형으로 내려와야 돼요. 도형으로. 이렇게. 한 단계가 내려와야지 두 단계 내려오면 틀립니다. 그 다음 보방제도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형은 무기금고에 속한다. 이렇게 나왔네. 다음 페이지. 형벌제도 나오네요. 조선시대는 당연히 유교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불교 국가가 아니고. 맞고, 삼복제 나왔고. 죄수구금은 의금부가 아닙니다. 전옥서죠. 답은 2번. 나머지 맞고. 그 다음부터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고요. 다시 기본서 와보세요. 기본서 와보시면 또 배우죠. 이 법 이외의 형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형벌이지, 사형벌. 사형벌 제도가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그치? 권문세가 같은 경우, 권문세가. 뭐 종류는 그냥 참고로 받으시고. 그다음 휼형제도. 문제풀이 할 때 배웠죠? 휼형제도. 이 휼자가 불쌍히 여길 휼자다 이거예요. 그 종류 나오네, 종류. 요 3번이 중요한 겁니다. 3번. 사면 있고. 요 감강종용 방금 배웠지? 그쵸? 한 단계씩만 내려갑니다. 한 단계씩. 두 단계가 아니고요. 그래서 사는 유로, 유는 도로, 도는 자로. 이렇게 한 단계씩만 감경해준다. 이거요. 자, 보방제도도 있어요. 보방제도. 그래서 건강이 안 좋거나 친상을 당했을 때 석방시켜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고 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구금하는 거. 이 보방제도가 있었다. 이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고려 조선시대에도 휼령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가석방과 유사하다. 기출문제 보니까 뭐 특별기와 유사하다 이렇게 나오네. 됐죠? 자, 그 다음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